보자. 열심히 하고 할 때는 쉬고 합시다. 172쪽. 자, 오늘 배울 거는 충돌과 안전장치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시 그거 이제 이용해서 요 내용을 너네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핵심적인 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배웠냐면은 P는 MV. 여기 뭐야?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그지? 운동할 때 물리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운동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은 질량 곱하기 뭐라 그랬어? 속도. 그지? 근데 속도는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달리면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속도면, 왼쪽으로 달리면 마이너스 속도. 그럼 곱하기니까 운동량도 방향이 있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냐 왼쪽으로 운동하냐. 그지? 그리고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량 구하는 식. 충격량 어떻게 구했니? I는 이런 집에 가서 지금 복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I는 뭐야? FT. 그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받는 힘이 있는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냐 왼쪽으로 받았냐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곱하기니까 충격량도 오른쪽으로 충격받았냐 왼쪽으로 충격받았냐 방향이 있다. 그리고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무슨 관계식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어떻게 돼? 변한다 그랬죠. 그때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고 차후 운동량. 여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이완이도 봐봐. 이거 보면 알아. 이완이 잘하니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식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보시고, 오늘 배울 거랑 관련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I는 FT. 그럼 여기서 요 I가 충격량이고, I가 어떤 물체가 충격받았을 때 그 충격받은 양, F가 충격받았을 때 힘이죠. 그래서 요거를 충격력이라고도 써요. 그리고 T는 시간이고. 이거는 문제 풀 때 충격량하고 충격력하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식을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니? F에 대해서 풀어주면 T분의 뭐야? I가 되죠. 오늘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 그 책에 보면은 달걀 떨어뜨리는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 달걀이 있어요. A 달걀이 있고 여기 B 달걀이 있다 그러자. 얘를 성인아 똑같은 높이에서 아직 잠 안 깼어? 아니, 저 진짜 그냥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하나는 여기에 푹신한 방석을 이렇게 준비해서 푹신한 방석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달걀이 깨질까? A가 보통 깨지겠죠. 얘 단단한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방석은 뭐 깨질 수도 있지만 보통 잘 안 깨지겠지. 그러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왜 깨지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왜 안 깨지는지, 요거를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 F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F는 뭐야? T분의 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보세요? 봐봐. 달걀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바닥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달걀이 충격을 받아요. 얘가 오다가 어떻게 돼? 꽝 부딪히니까 바닥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얘가 부딪혀서 받는 충격량과 얘가 부딪혀서 받는 충격량은 같아요. 만약에 B달걀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B달걀이 바닥에서 받는 충격량이 더 크겠지. 이해됐나? 낮은 곳에서 떨어진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이 달걀이 충격량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충격을. 그치? 그래서 둘 다 떨어져서 만약에 정지했다 그러면은 달걀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둘 다 똑같아요. 영훈아, 저 봐. 열심히 하고 쉬자고. 머리를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오늘 뭐 발랐냐? 아니야? 땀이야? 아니야? 오늘 뭐 다른 것 같은데 자다 왔나? 자, 충격량은 같아. 그때 우리 시간을 생각해. 이게 뭐냐면 충돌하는 시간이야. 너네 바닥은 탁 부딪히고 끝나. 근데 방석은 어떻게 돼? 부딪힐 때 꾹 누르면서 부딪히지. 그치? 그럼 얘는 탁, 얘는 꾹.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이 단단한 바닥이 짧고 방석이 어때? 부딪히는 시간이 긴 거야. 얘는 탁 끝나버려요. 얘는 부딪힐 때 꾹. 이해됐나? 그럼 너는 식에서 분모하고 값은 비례야 반비례? 반비례죠. 그럼 얘는 분모가 작으니까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분모가 크니까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서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달걀한테 힘이 세게 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린다. 네? 그래서 시계도 나와 있지만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서 달걀한테 가해지는 충격력, 힘이 세니까 달걀이 힘을 세게 받아서 깨져버린다. 그럼 방석은 꾹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요.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럼 달걀한테 힘이 적게 가해지니까 달걀이 안 깨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석은 오랫동안 부딪히니까 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분산이 된다 생각합니다. 분산.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 가지 예들 많이 나오는데 야, 투수가 야구공을 던졌어. 응? 야구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받으려고 그래. 근데 한 번에 탁 받는 것보다 빼면서 받으면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공을 받는 시간. 그럼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한테 가해지는 충격력, 힘이 분산돼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덜 아프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네 다 머리 좋아서 수업에 집중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등학교 와서 문제 나오면 어려워. 자,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충돌하는 시간. Y축은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 그럼 A 달걀은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 짧아요. 이렇게 짧아. 대신에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이 어때? 크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A 달걀.
계란이 일본말이라고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맞냐? 그래서 너네 계란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공식적인 단어는 달걀이라는 말을 쓰래요.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웠니? 안 배웠냐? 그래서 국어책 같은 데도 달걀이라고 나올 거야. 계란이라고 하는 거. 계란이 약간 뭐 일본식 뭐 그런 말이래요. 자세하게 모르겠네. 그 다음에 B는 보자. B는 떨어졌을 때 부딪히는 시간이 어때? 길어요. 대신에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은 어때? 작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B, I. 자, 그때 얘들아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프 나오면은 기울기나 면적 같은 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면적이 나와요.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뭘 뜻할까? 면적. 근데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세로 곱하기 뭐야? 가로지. 이거 곡선이긴 하지만 세로 곱하기 가로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세로가 뭔데? 충격격. 가로는 뭔데? 충돌 시간. 그러면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면적이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요거죠.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그죠? 그래서 면적은 이 달걀이 받은 총 충격량이 되는 거야. 충격량.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둘 다 정지했다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받는 총 충격량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그치? 네? 그럼 이 면적이 어떻다는 거야? 면적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은 둘이 같은 거야. 즉 면적이 같아. 요거 내용 이해할 수 있겠니?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사진으로 얘들이 나오거든. 사진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이번 달도 공부하면 다음 달 추석 연휴가 기니까 기운내고들 좀 하시고 추석 연휴 때는 너네도 친척집도 좀 가고 여기 뭐야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재밌게 놀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부할 거 좀 다 마무리하고. 너네는 추석이 좋냐 설날이 좋냐? 추석이 좋아요? 왜? 길어서? 길어서? 학원이 쉬어요. 학원 추석 빨간 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는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그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학생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와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설날이 더 좋지 않냐? 세뱃돈 받으니까. 응? 야 니는 왜 이래 안 일어나?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그냥. 졸리면 찬물 한 잔 먹고. 응? 동이나 괜찮아? 영훈이 괜찮아? 오늘 소주 안 가져왔어? 응? 오늘 병이 달라졌네. 자,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은 거기 제목에 적혀 있듯이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 충격을 줄인다 그랬는데 좀 자세하게 하면 충격력을 줄이는 안전장치. 그럼 식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i는 ft에서 우리가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t분의 i, 그치? 그러면 충격받는 힘을 줄이려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된다? 늘리면 되죠.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것들의 전부 다 공통점은 요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받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사진 있는 거 한번 보자. 에어백이 나와 있네. 에어백. 자동차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 뭐 벽에 부딪혔어. 그럼 사람 다치지 말라고 핸들이나 앞에서 에어백 터지죠. 에어백 안 터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냥 앞에 갔다가 그냥 꽝 부딪히니까 머리가 심하게 다치겠죠. 그럼 에어백이 빵 터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부딪힐 때 꾹 누르면서 부딪히니까 충돌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줘? 길게 해주죠. 맞아? 에어백을 꾹 누르면서 부딪히니까.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사람한테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그럼 사람이 덜 다치게 되겠죠. 그죠? 요거야.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자동차 범퍼도 나와 있네. 이것도 한번 볼까? 범퍼 알아요? 범퍼? 범퍼카는 알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범퍼카들 있잖아. 재밌잖아. 너네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허를 못 따지만 놀이공원에 범퍼카는 운전할 수 있잖아. 그 범퍼카가 너네가 앉는 이 차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가 있으면 겉에 이렇게 타이어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 그래서 이 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타이어 같은 거를 범퍼라 그래. 범퍼. 그래서 자동차도 어떻게 돼? 앞에하고 뒤에가 이렇게 범퍼가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범퍼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동차가 부딪힐 때 범퍼부터 부딪힌다. 그치? 그럼 범퍼부터 부딪히면은 범퍼가 부딪혀서 찌그러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찌그러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본체에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동차 본체는 멀쩡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다 여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너네 뭐 유리컵 같은 거 쌀 때 유리컵 보호하기 위해서 뽁뽁이로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뽁뽁이 알아? 네. 그 비닐 같은데 안에 공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 재밌으면 막 터트리기도 하잖아. 그럼 뽁뽁이로 왜 쌀까? 뽁뽁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지, 공기층이 있죠. 그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이 공기층이 찌그러들면서 충돌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줘? 길게 해주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유리컵은 힘을 적게 받으니까 안 깨지겠죠. 맞니? 네. 좀 쭈쭈하다. 야, 니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래. 사실 몇 번 방해될까봐 큰 소리를 안 지르는데 마이크 쓰니까. 봐. 옛날에 저기 원장님 알지? 원장님 수업할 때 막 고함 지르시고 막 그러시잖아, 그지? 네? 선생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 막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수업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원리,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6문제 있네요.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도훈이가 질문한 거 8번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풀어줄게요. 175쪽이야. 175쪽에 8번. 책 2명 안 가졌는데 그 2명 안 가져온 사람은 거기는 복사 안 했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네? 자, 이거 먼저 봐봐. 그림은 날아오는 동일한 야구공 레이프를
맨손하고 글러브로 잡는 모습이다. 자, 야구공이 날라오네. A 야구공, B 야구공 날라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맨손으로 잡은 거고 두 번째 그림은 글러브로 잡은 거. 그럼 대충 눈치가 오지 않니? 야, 너네 여기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 글러브는 안에 스펀지 들어있지. 응? 그럼 누가 야구공에 부딪혔을 때 충돌하는 시간이 누가 더 길까? 글러브겠지. 야, 맨손으로 잡으면 그냥 탁 잡고 끝나는데 글러브는 앞에 스펀지가 있으니까 스펀지를 부딪히면서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잡는 시간이 얘가 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딴 식의 문제일 거예요, 지금 보나마나. 네? 자, 그때 표는 야구공이 맨손과 글러브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충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책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적어줄게.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는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나왔니? 충격량의 크기가 S하고 3S래. S하고 3S. 그 다음에 충돌 시간. 충돌 시간이 어떻게 된대? T하고 2T. T하고 2T. 이렇게 된대. 그러면 봐봐. 야구공을 받을 때 손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S하고 3S니까 1대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B가 더 빠르게 왔나 봐. 더 빠르게 오니까 얘를 받았을 때 충격량 자체가 더 커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받는 시간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글러브는 스펀지 같은 게 있으니까 받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렇죠? 요거는 충격량, 요거는 뭐야?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배운 식에서 I는 FT 있잖아. 그거 이용하는 문제겠죠. 그죠? 그럼 얘가 받은 힘은, 충격력은 I는 FT에서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 T분의 뭐야? I지. 맞니? 그래서 얘가 받았을 때 충격받은 힘은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줘? 시간이 T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얼마래? S. 맞아? 요게 맨손으로 잡았을 때 사람이 받은 힘이야. 힘. 응? 그럼 얘는 시간이 몇 T? 2T구나. 충격량이 얼마? 3S. 그럼 요거는 글러브로 받았을 때 사람이 받은 충격력이 되겠죠. 야! 야, 저런 사람 끼우려고 그러는데 왜 니네가 놀래? 영훈아, 왜 그래? 응? 한번 나갔다 와. 응? 괜찮으니까 한번 나갔다 와. 한번 나가서 물도 한 잔 먹고, 응? 화장실 가서 찌린내도 한번 맡고, 그러다 보면 잠 깰 거야. 응? 한번 나갔다 오세요. 잠 깨야지. 계속 졸고 있으면 더 짜증나지. 쟤네 끼우려고 그랬더니 왜 니네가 놀라? 아, 마이크 앞에 있어. 자, 그제? 이게 받는 힘이야. 됐니? 그럼 이 힘이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 두 개를 비교할 때 똑같은 문자는 없애줘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TS 약분하면 얘 얼마 남어? 1 남고, 그지? TS 약분하면 얘 얼마 남어?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힘은 1대 2분의 3이니까 짜증나니까 정수로 바꾸자. 얼마 곱하면 정수 되니? 2 곱하면 되니까 2대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받는 힘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됐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네? 그리고서 문제 한번 보자. 기억.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어디요? 충돌하는 동안 뭐 구하래? 운동량 변화량. 그럼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식 있잖아. 이거.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아까 처음에 복습했잖아. 맞니? 예? 그럼 지금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충격량을 구하라. 이게 같은 거야. 충격량. 나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A하고 B가 받은 총 충격량은 S하고 3 했으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얼마? 1대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공식 얘기해서. 그러면 기억나죠?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가 B보다 어때? 작지?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충돌 직전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그렇게 알았어? 얼른 앉고. 마이크 써서 오히려 더 졸리나? 마이크 쓰지 말까? 봐봐. 여기. 충돌하기 직전에 얘네들의 속력이래, 속력. 속력이 같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VA라고 그러고 얘를 VB라고 그러면 이 속력이 누가 더 큰지를 구해보래요. 뭐 가지고 할까 우리? 속력, 속도 나온 식이 뭐가 있지?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 운동량 있잖아. 운동량이 뭐야? 질량 곱하기 뭐야? 속도잖아. 그치? 여기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요식을 뭘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물체가 부딪히면은 이 손이나 글러브가 충격량을 받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쓸게.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고? 변하지. 근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나중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거를 빼주면 되죠. 맞니? 이 문제 어려운 거 지금. 그럼 이 운동량에 뭐가 들어있어? 요거 속력, 속도가 들어있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 A부터 한번 보자, 요거. A를 보면은 B도 같이 한번 보자. B도 보면은 얘네가 받은 충격량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3. 맞아? 1대 3이에요. 그지? 정확한 값은 몰라도. 그죠? 1대 3. 그러면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지.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공이 날라와. 봐봐. 날라와. 부딪히기 전에가 처음에 운동량이 되고 부딪힌 다음이 나중에 운동량. 응?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운동하죠. 이게 처음 운동량. 부딪힌 다음에 둘 다 뭐 했을까? 정지했겠죠. 잡았으니까, 그치? 응? 이게 나중에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든지 간에 정지했었으니까 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얼마야? 0이지, 0. 맞니? 그럼 나중 운동량은 계산하면 얼마? 0이지 뭐.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둘 다 정지했잖아. 잡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에요. 그럼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치? 지금 문제에서 동일한 야구공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동일한 야구공이니까 얘 질량과 얘 질량이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얘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얘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요거 가지고 얘 속도를 구해주라.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하면 되니까 똑같이 요거 질량 똑같으니까 얘 지워줘도 상관없죠.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얘 지워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VA가 1이고 마이너스 VB가 3이니까 얘 속력이 몇 대면 1대 얼마? 3이라는 거죠. 1대 3.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속도는 봐봐. 속도는 방향이 있죠, 방향.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은 야구공이 딱 잡게 되면은 야구공이 날라오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근데 뭐 요 마이너스는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도가 몇 대면 1대 3. 그럼 B가 속도가 3배 더 크죠? 부딪히기 전에. 그럼 니 맞아 틀려? 맞죠? 응? 다음 디귿 보죠.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이 받는 평균임의 크기는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네. 요거는 선생님 아까 여기서 풀었다 그냥.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 2대 3이라고 그랬어, 그치? 네? 누가 더 커? A가 커, B가 커? B가 더 크죠? 응? 힘. 얘가 충돌할 때 받은 힘 2대 3이니까 B가 더 큰 거지, 그치? 그럼 디귿은 틀렸지. 할 수 있겠니? 고등학교 문제들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식 있잖아. 배운 식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게 딱 문제만 봐도 어떤 식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처음이라서. 혹시 이해 안 되면 끝나고라도 묻고 가든지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173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저번 시간에 4번까지 풀지 않았니? 그치?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5번, 6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5번. 그거 복사 안 해줬냐? 5번, 6번만.